제가 오늘은 iOS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I'll introduce iOS today. 네, 이렇게 잘 통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유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애플의 WWDC 2020을 통해서 공개된 새로운 OS들을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이폰 11 모델의 iOS 14 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 애플의 OS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와, 예뻐졌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진짜 이렇게 아이폰 11 모델의 iOS 14 버전을 설치를 해보니까요, 예뻐진 것은 물론이고 상당히 편리해진 기능들이 다양하게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지, 키노트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보여준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iOS 14에서 만날 수 있었던 기능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에는 이렇게 iOS 14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OS의 새로운 버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들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iOS 14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는 부분은 아무래도 위젯과 홈스크린, 그리고 앱 라이브러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확실히 제가 이렇게 위젯을 설치하고 앱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보니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앱들을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위젯을 홈스크린에 추가를 해놓은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젯을 이렇게 홈스크린에 다양하게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스와이프 하게 되면 다양한 위젯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젯들을 이렇게 길게 누르면 홈 화면 편집이라는 기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젯을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위젯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스마트 트랙을 한번 넣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위젯 스타일도 다양하게 제공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드 위젯 하면 이렇게 위젯이 추가가 되고 완료를 하게 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와이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앱 보관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앱 라이브러리가 앱 보관함으로 명칭이 한글이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제한, 유틸리티, 엔터테인먼트, 창의력 등 자동으로 이렇게 앱들을 그룹핑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앱 등은 이 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할 때는 여기 이렇게 눌러주면 페이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건 사용 안 할래,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눌러주면 이 두 가지 페이지만 사용되고 나머지 앱들은 그냥 이렇게 앱 보관하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앱들을 좀 더 빠르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폴더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대부분의 아이폰이 비슷비슷한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위젯을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넣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용자들의 아이폰이 조금은 다른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OS 14를 사용하게 되시면 일단 위젯을 등록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전화등이 걸려오면 전화 수신창이나 페이스타임 수신창이 상단에 뜨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이런 앱들을 사용할 때 방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작은 창 PIP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 놓고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리 아이콘이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등 11개 언어를 아이폰에서 바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통역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잘 읽죠. 그리고 여기에 영어로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언어를 두 개를 선정해 놓고 내가 쓸 언어 그리고 상대방에게 들려줄 언어를 선택을 해서 통역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로로 변환을 해주면 자, 보시면 이렇게 좀 더 보기 좋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상대방에게만 이 문구를 보여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언어를 다양하게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통역 기능은 이렇게 온라인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일단 영어하고 한국어를 다운로드 받아놨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황인 상황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자, 껐어요. 지금 다 뭐 블루투스는 굳이 끌 필요가 없지만 껐는데 되는지 볼게요. 제가 오늘은 맥북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와이파이를 끈 상태에서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오늘은 iOS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I'll introduce iOS today. 네, 이렇게 잘 통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 등을 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이고요. 그리고 메시지 앱이 정말 많이 변화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이폰에서 메시지를 사용할 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달라진 부분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의 대상을 총 9명을 상단에 고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자주 보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룹 대화방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룹 대화방을 할 때 이렇게 사람 이름만 되어 있던 부분을 이렇게 정보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름 및 사진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진 등을 이렇게 변경을 해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바로 답변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답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하게 되면 저 사람하고 저만 보이죠. 다른 사람들의 대화는 사라지고 이렇게 답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정인에게 멘션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요. 밑에 보면 미모티콘 기능이 많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마스크를 쓴 화면을 넣어 놨는데요. 편집 기능에 가서 보시면 모자 부분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도 넣어 줄 수가 있고요. 마스크 색상 등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헤어스타일 가시면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이번에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미모티콘을 꾸밀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미모티콘을 이렇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미모티콘 스티커도 다양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미모티콘 스티커를 만들어서 전송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홈 앱에도 다양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홈 앱에 보면 자동화를 제한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하루 중 일정 시간이 되면 전등을 자동으로 적절한 색상으로 변경해주는 스마트 컬러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제는 카메라가 가족 구성원을 식별해서 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감지되면 이를 알릴 수 있는 얼굴 감지 기능도 이번에 홈 앱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애플의 홈킷을 연결할 수 있는 IoT 디바이스를 사용하신 분들은 좀 더 홈 앱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어팟을 사용하신 분들은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든 서라운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팟을 충전해야 될 때가 되면 새 배터리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 이번 iOS 14에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애플 디바이스 간에서 정말 유연하게 기기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 iOS 14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팟이나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신 분들 중에 다양한 애플 디바이스를 사용하신 분들은 좀 더 편하게 전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극장에서 감상하는 것처럼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감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애플 워치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강 앱에 들어가시면 수면 설정이라는 기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수면을 추적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작을 하게 되면 수면 시간을 지정하게 되고, 수면 모드, 취침 준비 시간이라는 걸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의 수면 목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 8시간은 절대 못 잘 것 같고요. 일단 6시간은 자는 걸로 목표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시간 지정 시간인데, 이거 언제 자냐? 이게 딱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겠다 라고 해서 기상 알림, 사운드 등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추가를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자, 수면 모드. 수면 모드는 지정한 시간이 되면 수면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즉, 애플워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러한 수면 모드 기능을 아이폰에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취침 준비 시간이라서 취침 시간 전에 수면 모드를 시작해서 수면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줄여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약 30분 전부터 취침 준비 시간을 사용하도록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침 준비 시간 단축어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축어 설정해 놓으면 바로 단축어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녕히 주무세요. 완료. 이렇게 해두시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수면 데이터가 없는데, 수면 데이터를 본인이 꾸준하게 쌓아서 수면에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워치를 통해서 수면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애플워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수면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플레이에 월페이퍼 기능이 생겼고요. 아이폰을 이렇게 가져다만 대면 자동차를 열고, 그리고 스마트키처럼 차 안에 두면 시동을 걸 수 있는 카키라는 기능이 이번 iOS 14를 통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능은 BMW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외에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앱스토어에는 앱 클립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애플 아케이드, 증강현실, 카메라 등에도 다양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진을 촬영하는 이 시간이 단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촬영간 시간도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폰 11 모델에 제가 직접 iOS 14 버전을 설치를 해서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첫 번째 개발자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앱 호환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반 유저분들은 퍼블릭 베타 버전이 배포가 되면 다운로드해서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니까 훨씬 예뻐졌고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얼른 iOS 14 버전의 정식 버전이 배포가 됐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기능들이 또 발견이 되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